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릴게요. 7월부터 너무 좋죠. 시장이 너무 좋고, 지수를 먼저 좀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지점까지는 트라이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제가 나스닥 1700 정도가 어쨌든 바닥권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 정도를 찍고선 정말로 그 이후에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주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120주 정도까지 벌써 왔고 좀 있으면 이제 50주선까지 트라이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를 벗어나서 또 단기 과열로 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로 봐도 지금 두 달째 엄청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0주선이에요. 빨간색 여기에 있는 선이 200주선인데 이거를 크게 하회를 했다가 지금 2200 정도까지 빠졌다가 2500선까지 회복을 했고,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던 분들도 지금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로 봐도 그렇고요. 월로 봐도 강력한 지지선인 50월선, 60월선 정도를 강력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만도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ACD 오실레이터도 8월 이대로 끝나면은 완전히 돌리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도 아주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아주 유사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고 좋은 지표를 만들고 있고, 주로 봐도 200주선을 잘 지탱을 하고 있고, 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보조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2주 정도 전에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넘어섰습니다. 냉정히 말하면은 넘어섰기 때문에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높아 보이는 상황인 거는 인정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뭐 나스닥물이나 이런 건 줄였지만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이유로 시장이 흔들릴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특별히 외부 요인이 아니고서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또 얘기가 나올 때쯤 꺾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시장이 또 유난히 지금 강한 거는 미국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안도 랠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매달 발표되면서 사실 유가가 지금 뭐 90불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물가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달 나올 때마다 더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번 달 안 꺾였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꺾이네? 그러면 연준이 또 방심하지 않고 긴축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이런 뻔한 시나리오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좀 혼란을 겪고 와리가리 하는 모습이 한 9월, 10월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시장이 워낙 밑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난 하락세를 갑자기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여타 애널리스트들이 드리는 말씀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는 사실 늘 그런 분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즐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잘난체 하면서 팔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고려아연, 넥스원, 삼성바이오, 에코프로 뭐 이런 거 그 전주 금요일에 큰 시세를 준 애들은 전량 및 절반 매도했다 하고 사실 이때 좀 잘난체를 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참 허탈해가지고, 고려아연 같은 게 대표적인 종목이죠. 보시면은 참 창피하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 같아서 참 괴로운데, 제가 이날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는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에 어떤 배터리 사업이든 여러 가지 신재생 사업이든 이런 걸 붙이면서 회사가 완전 달라진다, 이런 스토리인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도 그 스토리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건 결국엔 시장의 분위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때 이걸 매도해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고려하면 바로 다시 월요일에 확 오를 때 따라갔을 텐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안 따라갔는데 엄청 후회를 했죠. 10%가 아니라 거의 14% 올랐군요. 그래서 14%를 그냥 기회비용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바닥에서 잘 샀고 잘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팔았고, 넥스원 이런 거는 잘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뭐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씩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크게 오른 날, 요 날 뭐 한 12%인가 오르는 날 다 던졌거든요. 근데 월화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 올라서 미칠 뻔했는데 또 수목금으로 가면서 큰 음봉을 보이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로 보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내용적으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좀 사고 있고, 제가 여의도에서 주식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후배 중에 한 명도 에코프로를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에코프로를 샀다 팔았다는 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구나 라고,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도 그런 걸 서로 되게 확인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저도 더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팔았다고 잘난 체 하면은 구독자분들께서는 JD가 잘난 체 하면서 팔았네, 그러면 저거 잘 봐야겠다, 난 저걸 사야겠다라고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체 하면서 팔면은 그 다음 주에 꼭 엄청 올라가지고 저는 혼자 또 환장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 얘기를 계속 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이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바이오, 엔터, 방산 이런 애들이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 내에서 대장주들을 골고루 잘 사서 가져가면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라고 확실히 보이는 건 어쨌든 배터리랑 방산, 엔터도 조금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100% 다 팔아버리면 저처럼 이제 괴로운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만 팔고 혹은 50% 정도 팔고 50% 남아있으면은 좀 배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같이 즐길 수 있거든요. 파티를 즐기는 건데 다 팔아 제껴버리면은 이제 이게 혼자 멘탈이 나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잘 받고 내가 바닥에서 제일 잘 샀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셀 땐 내가 없다,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주식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일단 제가 못한 것도 뭐 있지만 잘한 거는 어쨌든 게임주랑 엔터를 바닥에서 잘 모았고, 뭐 LG화학 이런 것도 지지부진할 때 바닥에서 잘 모았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주 후반에는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지금 이런 자리들 주봉인데 완벽하게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요런 데서 모으시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익을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막 여기서 10% 20% 손실 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석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네이버, 카카오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그 방송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펀더멘탈도 확인하시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자평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펀더멘탈을 다 보고 이거 동시에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는 크게 손실이 안 날 거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좀 등락이 있어도 한번 사 모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같은 얘기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계속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안 좋았죠. 되게 뜻밖의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반도체, 세계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중요한 뭐 TSMC를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주에 뭐 실적도 분기 대비해서 막 많이 빠졌고 컨센서스도 막 하향되고 앞으로 전망도 하향되고 이렇기 때문에 악영향을 좀 받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재고를 많이 떨어서 실적을 한번 부러뜨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7월 실적이 그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루머도 돌고 있거든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한 9월 정도 될 텐데, 요런 게 한두 번 나올 때가 결국에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가을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조금씩 많이 빠지는 날마다 모으시면은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에는 이쪽에서 의미 있는 1,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같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또 말이 길어졌지만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산, 배터리, 엔터, 기계는 이제 무슨 그런, 저도 기계는 좀 놓쳤는데요. 현대 뭐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가지고 단기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까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보시면은 엄청 좋아요.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어쨌든 이런 애들이 지금 주도주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쪽에서 좀 자신 있는, 저는 방산 배터리 엔터를 가져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그리고 게임주 뭐 이런 애들을 섞어가지고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뭐 좋은 거 나쁜 거 섞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반, 주도주 반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고 있는데 7, 8월 결과를 보면은 일단 제 전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뭐 종목을 매주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따라하시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빠지는 날 늘리고 확 오르는 날 조금씩 줄이면서 그런 단기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고, 크래프톤 지난주 금요일에도 되게 좋았죠. 크래프톤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주 후반에는 약간 주춤했지만 중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바닥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가져가고 있고, 하이브 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하이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인데 13만 8천원 찍고 이미 18만 3천원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중기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터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편안해 보이고요. SM, JYP, YG 다 주가는 비슷합니다. 다 좋은데 SM 같은 종목도 주봉으로 보시면은 내용도 좋고요. 60 주선 이런 걸 다 지키고서는 계속해서 엄청 편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금 성장주들을 늘려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애들도 가져가고 있고, LG화학 가져가고 있고, 에코프로 팔았지만 다시 좀 사모으고 있고요. 윤혁진 연구원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고객으로 알고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긴 에코프로 인덱스 리포트를 내셔서 이제 쭉 보고 결론적으로 이런 비상장 자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다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얘기가 길고 이런 재미없는 얘기 싫어하시니까 이런 건 제가 다 읽어보고 내용 보고 차트까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결론만 내드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런 업체들은 지금 뭐 그냥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도 지금 주가는 뭐 한 1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만 3천원 정도 되는데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앞으로 위로 한 30% 정도는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이런 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애들 이제 배터리 쪽에서 LNF, LG화학, 에코프로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국가가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돈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OCI, 한화솔루션, S에너지를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S에너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는 S에너지는 단기로 20% 이상 수익을 줘가지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다음 주에 또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줬거든요. 지난주에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씩 그냥 수익이 나면은 한번 팔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팔았고, 대신에 이제 OCI도 뭐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목이지만 어쨌든 태양광 대표 종목이죠. 가져가고 있고, 한화솔루션, 미국 쪽에서 가장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같은 애들을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일단 이제 포트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도 지금은 원래 한국항공우주랑 넥스원 두 개로 플레이했는데 지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T 넥스원 두 개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성장주랑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 같이 섞어서 매매를 좀 하시면은 8, 9월 정도 저희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편안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제가 또 잘 보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